자, 부론. 부론은 뭐 덧붙여서 논한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덧붙여서 논한다. 부로 갈 때 부자죠. 자, 덧붙여서 논하는데 사시면 뭐죠? 사계절이겠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계절의 뭐뭐의 목을 논하는데 목이 뭐다? 마땅의 꺼릴기. 마땅하고 꺼려하는 바. 마땅하다는 건 뭐죠?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좋은 것과 나쁜 거.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계절에,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목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덧붙여서 논한다. 이런 소리고요. 자, 절록. 절은 이제 흔히 말해서 뭐 마디절이겠지만 또는 뭐예요? 전략하다 그 말이죠. 전략하여. 그 다음에 또는 뭐예요? 요약하여. 그런 말이겠죠. 요약하여, 전략하여 기록한다. 궁통보감. 저도 언젠가 또 궁통보감 원전 강독하겠죠? 이 궁통보감의 요 부분에 관한 부분을 요약하여 기록한다. 이런 말이겠죠? 자, 여기 보면 절록은 알맞게 줄이어 기록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춘월지목. 춘월은 뭐죠? 봄의 달이기 때문에, 자, 봄은 뭐죠? 인, 묘, 진이겠죠. 1, 2, 3. 1, 2, 3. 그래서 춘월은 1, 2, 3월이기 때문에 그냥 봄이라고 할게요. 봄의 목은 여한, 남을 여자죠. 남을 여자. 여유, 한기, 차가운 기운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유는 오히려 유자죠. 오히려 존. 그래서 아직은 남아있는 한기가 오히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 봄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전 계절이 뭐였죠? 겨울이었죠.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아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해요. 뭐를? 화를 좋아해서 화가 어떤 역할을 해요? 온난, 따뜻하게 하고 화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즉 봄의 목은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따뜻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반기는데, 그 말이죠? 반기는데 그런즉 무반굴지환. 반굴의 환이에요. 이 환은 우환이라고 보면 되죠. 우환 또는 화 또는 이런 그런 거겠죠. 자, 반굴이 뭐냐? 이게 반자가 보면은 소반반의 구필굴이에요. 소반반의 구필굴. 자, 소반에 굽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찾아보니까 서려서 엉클어진다. 또 이런 말이 있고, 반곡. 요거는 이제 중국말로 보니까 판추해서 살이다, 빙빙 감돌다, 구불구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봤을 때 소반에 굽히어 있다. 그래서 나무가 뭐죠? 나무가 쭉 이렇게 직선으로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이 정확한 의미가 뭘까? 그래서 해석을 보면 얼크러져 서리는 화한 이렇게 돼 있어요. 얼크러져 서렸다. 이게 이 말도 자체도 어렵죠. 해석하는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화가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차가우니까 웅크러들어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반굴. 그러게 이게 나무가 구불구불하게 자라는 우환이 없다 하겠죠. 왜? 어떻게 하면? 불이 있어서 해주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다시 해보면 봄의 나무는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반기는데, 기뻐하는데, 그런즉 이 구불구불 자라는 그러한 염려, 그런 구불구불 자라는 우환은 없게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수. 자, 수를 깔아서, 깔자 필자예요. 깔아서 자부, 뭐죠? 재물자자에 돌부자예요. 그러니까 물을 깔아서 도와준다 그 말이겠죠. 물을 깔아서 재물을 더해준다. 뭐 이 말 좀 이상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수가 뭐죠? 수가 목이 있으면 뭐죠? 수가 수생목으로 생을 해주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가 자양분을 주어서 부조하면, 즉 수생목으로 해주면 이유 뭐뭐이 있게 된다. 서창이겠죠. 서창지미는 펼서차에 그 다음에 화창할 창이에요. 펼서에 화창할 창. 그래서 서창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있게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이 목을 수가 생겨주게 되면 잘 자라겠죠. 그러면 여유가 있게 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쭉쭉 펴지듯이 그렇게 잘 자라는, 펴면서 화창하게 나무가 자라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게 된다 정도로 의미하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을 보면은 수가 부조를 베풀어 준다면, 수가 즉 생겨준다고 하면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나무가 물을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쭉쭉 나무가 커나가면 쭉쭉 가지가 펴지면서 예뻐지겠죠. 그런 쭉쭉 펴지면서 신장돼가는, 그 나무가 쭉쭉 커가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춘초, 봄의 초봄이니까, 봄의 시작이니까 인이겠죠. 인월은 불이 마땅하지가 않다. 뭐가? 수가 왕성한 걸 마땅하지 않다. 자, 수가 여기, 이게 지금 목이에요. 자, 목이 있는데, 봄은 뭐죠? 인, 묘, 진이죠. 자, 인은 뭐죠? 생지예요. 목의 생지고, 묘는 왕지예요. 이때는 그래도 목이 세력이 세졌잖아요. 그런데 이 초봄, 저는 이걸로 해서 초봄이 이때라고 본 거예요. 춘초. 봄의 초에는 어떻게 해요? 아직은 뭐가 있어요? 해자축. 겨울이 막 끝났잖아요. 차가워요, 아직도. 그래서 입춘이 바로 지나잖아요. 입춘을 막 지난 시점부터 인월이기 때문에 아직은 차가워요. 그런데 수가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가 많으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성하다. 그러니까 수가 왕성하다는 거죠. 수가 많은데, 차가울 때 수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수는 기본적으로 뭐다?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수잖아요. 겨울에 수이기 때문에 차가움이에요. 그럼 차가움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농 습중. 자, 음습한 기운이 빽빽하고 농후하고 그 말이죠. 음습한 기운이 농후하고, 그 다음에 습한 기운이 중후하다 그 말이죠. 습기가 많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 즉 뭐되다? 뿌리 근자죠. 근이 손실을 입게 되고, 가지는 어떻게 돼요? 마를 것자죠. 가지는 말라버린다 그 말이죠. 습기가 많아지게 되면 뿌리가 손상을 받아서 가지가 메마르게 된다. 그리고 또자 불가무수. 만약에 불가하다. 뭐도? 수가 없어도 불가하다 그 말이죠. 수가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수가 지나치게 왕성한 것도 문제지만, 수가 없어도 불가하다. 좋지 않다 그 말이죠. 양기 번조, 양의 기운이, 자, 양의 기운이 점점 커지죠. 그러면서 번조, 태운 거죠. 번조. 그래서 양기가 참을성만큼 저열해지만, 번조라고 하는 것은 탈번자, 말을 줬자니까 굉장히 양기가 성해지면, 그런 즉 뭐다? 뿌리가 어때요? 뿌리가 마를 건자죠. 뿌리가 말라버리고 나뭇잎이 시들 위자예요. 나뭇잎이 시든다. 뿌리가 말라버리고 나뭇잎이 잎이 시든다. 즉 물이 너무 많으면 한습해서 축축해가지고 뿌리가 손상되거나 얼려있는 물이기 때문에, 좀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제대로 도움이 안 되죠. 물이 좀 온난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이 차가울 때 초봄에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물이 또 없다고 해서 문제되고, 그렇다고 또 양기가 너무 강하면 건조해지고 불기운이 강하게 되고 되다 뿌리가 메말라 버리고 나뭇잎이 시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즉 모름지기 수죠. 모름지기 뭐야 된다? 수와 기제가 방은 뭐죠? 바야흐로 마침내 아주 적시에 아름다울 것자죠. 아름답다. 비로소 아름답다. 또는 바야흐로 아름답자. 수와 기제가 뭐죠? 수와 기제가 앞에서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들으면, 자, 수는 뭐죠? 일감수 중연이죠. 그러면 일감수 중연, 이게 수예요. 자, 화는 구리와 중절, 가운데가 끊어지고 이게 화예요. 자, 화는 어디로 가죠? 위로 가고, 수는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이게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섞이죠. 그래서
차가운 수가 밑으로 내려오고 화는 위로 올라가면서 두 개가 만나면서 그러니까 화는 뜨거움이고 수는 뭐예요? 차가움이죠. 따뜻함과 차가움이 서로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딱 온도가 적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서로 섞이니까 뭐예요? 뭔가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화수미제. 화수미제는 뭐예요? 화가 위에 있어요. 수는 밑에 있고. 그러면 이 수는 어떻게 해요? 밑으로만 가고 화는 위로만 가겠죠. 그렇죠? 그럼 만날 일이 없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이거는 미제라고 했어요. 미제. 해결이 안 돼요. 여기는 보다 기제가 되는 거죠. 기제? 그래서 이 수화기제란 말은 그런 뜻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수와 화가 만나서 아주 잘 되면은 아름답다. 차가움과 따뜻함도 잘 섞이게 되고 그래서 뭔가 생성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터다 즉 손역. 터가 너무 많다. 자, 목이 이렇게 있어요. 자, 목이 있고 터가 있으면 원래 목이 이렇게 있고 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에다가 목극토 하죠. 극을 하죠. 그런데 터가 너무 많아요. 자, 터가 많다는 것은 터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터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땅이 딱딱하다. 그러면 나무가 뿌리 잘 내려 못 내려? 못 내리겠죠. 터가 많다고 하는 것은 터가 그만큼 중첩되어 있거나 강하기 때문에 목이 비록 목극토를 하지만 터가 너무 강해버리면 상대방이 너무 강해버리면 목이 뿌리 내기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력. 힘에 있어서 손실을 봐죠. 목이 제대로 극을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고 터가 너무 얇아요. 터가 얇으면 쑥쑥 들어가죠. 극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재물이 풍부하다. 왜 그렇죠? 자, 목은 뭐죠? 목의 입장에서 토는 뭐죠? 목극토, 극을 하죠. 이 목의 입장에서 내가 극을 하면 뭐죠? 내가 극을 하는 것은 재성이에요. 돈이 되는 거죠. 재성. 극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흙이 열불박자잖아. 열분 따로 가는 것은 목이 쉽게 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강한 거죠. 그래서 나와 내가 극하는 재성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명리학에서 그랬죠. 이 돈을 다루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강해야 돼요. 내가 강하고 상대방은 약해야 되죠. 그러니까 뿌리가 얇다는 것은 뭐냐면 터가 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약하다는 거고 제가 강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극제하기 쉽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돈을 좌지우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는 약해요. 나는 약하고 여자가 힘이 세다. 재물이 세다. 그럼 뭐요? 나의 극을 받는 힘이 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제다신약이 되죠.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재물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는 명리학에서 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터가 너무 세면은 내가 극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을 잃게 되고 터가 얇으면 내가 터를 쉽게 뚫고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이 풍부해진다는 거죠. 풍부할 풍자죠. 자, 꺼려하는 건데 뭘 만나냐면 금의 중함을 만나는 것을 꺼려해요. 만날 봉자잖아요. 자, 목이 이렇게 있어요. 금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좋겠죠. 금이 많아 이렇게. 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금은 뭐예요? 나를 치러 오잖아요. 금극목. 나를 극하러 오는 거죠. 나를 극하는 세력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입장에서는 꺼려하는 거죠. 내가 너무 위축돼요. 길을 못 펴고 살잖아요. 은매 기주고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극벌 상잔. 이 극이 차고 칠벌이죠. 치고 이 상잔. 그게 상처가 남아있다 그 말이죠. 상잔 된다. 설사 뭐뭐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죠. 설사 목이 왕하다 할지라도 득금미 즉미 득을 금을 얻으면 아름답다. 목이 왕하면 왜 금을 얻게 되면 좋을까요? 자, 목이 입장이면 내가 굉장히 목이 왕성해요. 그런데 금이 있어요. 자, 나무가 이렇게 빽빽하게 차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어떻게 좀 벌목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가 너무 우거져 있으니까 이 도끼가 와서 딱딱 벌목을 좀 해줘야 가지치기를 해줘야 나무가 쭉쭉 자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목이 너무 지나치게 왕하면 이 나무를 좀 가지치기 해주기 위해서는
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금이 도끼가 있어야 된다. 신금이 아니라 도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금은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관이 되는 거죠. 나의 세력이 왕할 때는 괜찮아요. 내가 힘이 넘칠 때는 내가 에너지가 넘칠 때는 나를 그걸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그걸 견디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을 감당하기 때문에 감당하면서 보다 내 명예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고 하면 금이 많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이번에는 하월. 하월의 목이니까 하월은 사오미겠죠? 사오미. 자, 사오미인데 자, 목은 목인데 자, 목은 목인데 밑에 뭐가 있어요? 햇빛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죠? 좀 뜨겁죠? 햇빛이. 중국 신화에 보면 태양이 10개도 떠오른 데 있죠? 어쨌든 이 목의 입장에서는 여름의 목은 뭐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굉장히 햇빛이 뜨거우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수가 필요하겠죠. 물이. 아니면 토가 있어서 화생토로 화의 기운을 설계시켜주면 고맙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름은 화가 강하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빼줄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갈증나잖아요. 화가 너무 강하니까. 그럴 때는 물이 있어서 좀 갈증을 풀어주거나 화가 강해서 토가 강해서 화의 기운을 토로 빼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목의 입장에서는 좋겠죠. 자, 보겠습니다. 하월지목, 여름의 목은 근건, 뿌리가 건조하고 옅고 잎이 말라있다. 그 말이죠. 욕, 뭐뭐 하고자 한다면 득수, 수를 얻고 싶어 한다. 수성이죠. 자, 왕성한 수를 얻고자 한다. 뭐 그렇죠?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야 되죠. 여러분들 여름에 건조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물을 벅벅벅 마시죠. 그게 많은 물을 먹여줘. 물을 찌끔 먹으면 갈증이 더 하겠죠. 그래서 이 왕성한 물을 많이 먹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루어요. 뭐를? 자윤. 자, 저기 자윤은 뭐죠? 불을 짜자죠. 그 다음에 윤택할 이 물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촉촉하게 불어주면서, 그러니까 윤택하면서, 보기도 좋고죠. 그러한 것을 얻게 된다. 자윤은 뭐죠? 영양분이 풍부하고 윤택해지는 그러한 공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이죠. 절대로 끓여야 하는 것은 화가 왕하고, 그리고 화가 왕한 것을 끓여야 한다. 왜 그렇죠? 여름철에 나무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짝 말라가지고 떼약볕에 나무가 서서 건조한데 화가 또 왕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은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스스로 스스로 초래예요. 뭘? 자번, 스스로 탈 번자죠. 스스로 타버리는 우환이 있게 된다. 그렇죠? 메말라서 나무가 스스로 타버리는 그러한 우환이 있게 된다. 이럴 때 토는 마땅히 얇아서 불가 중우. 토는 뭐가 마땅하냐면 얇은 게 마땅하는, 열불박자. 토는 얇은 게 마땅하고, 그리고 불가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중우해서는 안 돼요. 중우하게 되면 오히려 뭐가 된다? 재구. 여기는 재앙제자, 허물구자죠. 재앙과 허물이 된다. 그 말이죠. 오히려 재앙과 허물이 된다. 왜 그럴까요? 자, 나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의 기운이 강해요. 여름철에 화는 좀 기운이 없죠. 그렇죠? 물이 와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뿌리가 단단해. 여름에 뿌리는 어떻게 해요? 화생토에서 굉장히 단단하죠. 여러분들 그 운동장에 그 떼약볕에 달구어진 학교 운동장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무가 뿌리 내리려면 어떻게 됐어요?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흙이 좀 부드러워야 되겠죠. 이 박자를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박자를. 토는 좀 부드러운 옅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 뿌리가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흙이 옅은 그런 것이 마땅한 거고, 두텁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토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가 흙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다. 힘들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나무한테는 오히려 뭐가 돼요? 재난이 되는 거죠.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가 없어서 재물이 되고 재난이 되고 재앙이 되고 허물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금은 그 많음을 끓여야 한다. 그렇죠.
여름철에 나무는 지금 힘이 없어요. 햇빛이 이렇게 막 떠 있고. 근데 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금목 하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데 나를 치는 금금목으로 나를 치는 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냥 기절해야 되겠죠. 너무 금이 많으면. 불가 흠결. 자, 결핍되는 것도 안 돼요. 결핍돼서도 안 되고 뭐든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많거나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적은 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흠결. 흠결되면 불능.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죠? 착삭에 착삭. 깎을착. 그 다음에 깎을삭. 나무를 자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름에 나무가 이렇게 왕성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좀 가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착삭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이 없기 때문에 흠결된다고 하는 것은 금이 없기 때문에 이 나무를 이 가지치기를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금이 부족해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중중가목. 나무가 많다. 중중은 뭐죠? 중첩되어 있다. 가목, 아름다운 나무가 중첩된다고 하면 도의성림, 뭐다? 수풀림자죠. 수풀을 이룬다는 거죠. 숲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첩첩봉화, 첩첩이 뭐죠? 봉화, 만날 봉자, 영화화자죠. 영화를 만난다. 그래서 꽃을 피우고 나무가 그렇게 좋게 되겠단 말이죠. 그런데 끝내는 결과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가 중첩되어 있지만 그것이 숲을 이루고 그 다음에 첩첩이 영화를 만나겠지만 꽃을 만나겠지만 결론은 결과가 없다. 연결돼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무성한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무성함을 가지치게 해줘야 되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이 부분은 좀 해석이 애매하죠. 해석을 보면 아름다운 목이 중첩된다면 숲이 되어 무리를 이루고 겹겹이 꽃을 피우겠지만 결국은 결실을 얻게 된다. 너무 나무가 빽빽하게 모여서도 안 좋겠죠. 그거를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우리 너무 빽빽하게 뭔가 잘하면 별로 결실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을의 나무는 어떨까요? 가을은 뭐죠? 가을은 금의 기운이죠. 가을은 금의 기운이에요. 나무가 있다. 이렇게. 그 뭐죠? 금금목 당하죠.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이 가을에는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약하겠죠? 약하다. 자, 한번 볼까요? 추월지목. 가을의 나무는 점점, 조령. 자, 시들시들하고 떨어지는 거죠. 조령, 시들조자, 떨어질령자. 또 조락. 그래서 점점 기가 떨어지고 시들고 떨어진다는 거죠. 가을에는 어떻게 나뭇잎이 점점 시들고 떨어지잖아요. 초축. 초가을에는 화기 미제. 아직은 화기가 없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사오미 흐르고 신유술. 자, 이 단계에서는 아직은 화의 기운이 제거되지 않아서 우는 더욱 우자죠. 더욱 기뻐해요. 수, 토, 이 상자. 자, 수와 그 다음에 토가 서로 서로 촉촉하게 적셔주고 자양분을 듬뿍듬뿍 만들어주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자, 유술. 자, 6월달은 가장 가을에 왕성할 줄. 금기운이 가장 강하죠? 자, 중추. 이 가운데 가을에는 과이성실. 과일이 이미 충분히 열렸다. 제가 설명했죠? 자, 이게 봄에는 싹신하고 여름에는 팽창하고 나무가 팽창하고 가을에는 수렴하면서 뭐다 과일이 열린다 그랬죠. 과일. 그 다음에 겨울에는 수가 어떻게 된다? 이 씨앗에 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추, 이 가을 가운데 중추에는 과일이 이미 실하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열매들이 이미 실하게 이루어졌다. 욕득 하고 싶어요. 뭐를? 강금지 수삭. 그래서 강건한 금으로서 깎아서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상강.
상강 후에는 불이 수성. 불이 마땅하지 않다. 뭐가? 수가 많은 게 마땅하지 않다. 왜 그렇죠? 자, 가을이 끝나면 뭐죠? 가을에서 겨울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차가워지잖아요. 근데 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추석 지나고 나서 뭐죠? 이게 그 가을에 수확할 때 비가 오면 돼야 안 돼요. 태풍 치고 장마 치면은 과일 다 떨어지고 과일 다 뭉그러지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물이 왕성해지면 안 되는 거죠. 수성 즉 목표. 요거는 표가 이제 이 부자와 똑같아요. 뭐 수가 많으면 목이 어떻게 둥둥 떠다니죠. 그렇죠? 물난리가 나면 목이 둥둥 떠다니죠. 이거는 수다 목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물이 많으면 나무가 둥둥 떠다닌다. 그래서 수성 즉 목표. 그래서 수가 성한 즉 나무가 둥둥 떠다닌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자 상각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로 나오죠. 한로 후에는 우희화염. 자 춥잖아요. 이미 서리가 내리고 막 그러니까 한로. 그 위에는 이보다 불이 좀 있는 거를 기뻐하는 거죠. 이 나무 입장에서도 너무 춥잖아요. 지금 서리가 내리고 추우니까 따뜻한 불 기운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화염 즉 불이 좀 열기가 있은 즉 목이 실하게 되고 목성 목이 왕성해지고 그러면 유다재짐이 뭐자 다양한 재주의 아름다움이 있다. 다재다능하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 말이죠. 다재다능한 아름다움이 있다. 목이 무성해지니까 목이 실해지면요. 토가 두터우면 무임재지능이다. 토가 두터우면 뭐죠? 재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목이 있고 토가 있으면 뭐죠? 자, 목 입장에서 토는 뭐예요? 목극토니까 이게 재성이에요. 자, 가을철에 목은 기운이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없다. 가을철에는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금금목을 당하기 때문에 목 자체가 어떻게 해요? 약하다는 거죠. 아까 우리 약하다고 그랬죠? 자, 약하다 기본적으로. 근데 토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또 뭐예요 이거는? 재가 많죠. 재가 많은데 이거 뭐예요? 몸은 본인은 신약하죠. 재다신약. 우리 많이 들어봤죠? 재다신약. 재물은 많이 있으나 내가 약하면 내가 재물을 컨트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재물은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돈 많은 할아버지가 많은 미녀를 데리고 있어봤자 소용없다. 그런 거죠. 재다신약. 그리고 내가 돈을 하려면 내가 돈에 대한 컨트롤 쓸 수 있을 만큼 내가 강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토가 많으면 즉 가을철에 추월지목 가을철에 목은 금의 극을 받아서 약하기 때문에 토가 두텁다는 것은 재물이 이렇게 많다는 거 토가 많다는 거죠. 두텁다는 것은 그래봤자 무임 맞들림자잖아요. 맞길이다. 뭐를? 재물의 재물을 담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 말이죠. 재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을 볼게요. 겨울철. 자, 겨울철에 보면 나무가 어떻게 해요? 춥죠. 한기가 막 있잖아. 한기가. 얼려있는 토죠. 또 축축한 토에 나무가 뿌리가 여기서 뭐요? 물을 제대로 빨아먹을 수가 없어요. 물은 빨아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얼려있으면 빨아먹기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죠. 나이트에 보더라도 날씨가 더울 때는 확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데 날씨가 추울 때는 나이트가 어밀조밀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잘 자라지 못하죠. 겨울철에는 쭉쭉 자라지 못하겠죠. 그런 걸 생각하고 보시겠습니다. 동월지목, 겨울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굴, 아까 반굴이 그거 있죠. 구불구불 굽어서. 그래서 나무가 구불구불 자라서 재지, 땅에서 구불구불 자란다 그 말이죠. 구불구불 굽은 상태로 땅에 있으니 희망을 해요. 하고자 해요. 하고자 할 뭐다? 토다가 많아서 배양을 하고 싶어 한다. 왜 토가 많으면 좋죠? 자, 겨울에는 뭐죠? 이 겨울에는 수가 있죠. 그런데 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토국수로 해서 수를 극을 해버리니까 차가움이 좀 없어지겠죠. 축축한 토에다가 흙을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흙이 약간 녹기도 하면서 토가 물기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한기를 좀 없애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배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물은, 악수는 성이 망형. 뭐다? 이 안 좋은 물은 뭐다? 안 좋은 물이 왕성해지면, 왕하면 뭐다? 잊어버려요. 뭐를? 형체를 잊어버려요. 자, 형체를 잃어버려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수가 왕성해지면 형체를 잃어버린 것을 싫어한다. 그 말이죠. 싫어한다. 자, 금, 종, 다. 이 종은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 자, 금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극벌무예. 이 극을 하면서 치는 것도 해롭지 않다. 해롭지 않다. 그 다음에 화중견. 화가 많이 보이면 어떻게 되죠? 따뜻하겠죠. 온욱. 따뜻할 uk자예요. 온욱 유공. 따뜻함에 공이, 온난하고 따뜻하고 따뜻함에 공이 있다. 그렇죠? 귀근. 뿌리에 돌아가서 부명지시. 다시 뿌리에 되돌아가서 명으로 되돌아가는 시절인 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다시 붙자 하니까 다시부로 읽어야 되겠죠? 새로 명이 시작되는, 새로 명의 시에 되돌아간다. 뿌리가. 그렇죠? 뿌리로 되돌아간 시절인 바 목병, 목의 병이죠. 목의 병이 어찌 한자겠죠. 어찌 능 보조, 어찌 이거를 보조할 수 있겠는가. 해석을 보면, 자, 새로운 명을 위해 뿌리로 되돌아가는 시절인 바 목의 결점을 어찌하면 보조할 수 있겠는가. 뭔 말입니까 이게? 아무튼 43번 볼까요? 이 내용이 뭔 43번 각조가 뭐가 있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 오청식 박사님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겨울에는 목이 귀근을 하여 복명하는 때이므로 비록 겨울의 수가 목을 생한다 할지라도 기후가 함습하니까 도리어 목의 병이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습한 서북방의 금수는 꺼리고 따뜻한 동남방의 목화는 마땅하다고 한 것이다. 자, 우리가 가을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가을이 되면서 이 낙엽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낙엽을 다 떨어뜨려야 되겠죠. 추우니까. 그리고 물은 다 어디로 보낸다? 밑으로 내려보낸다. 뿌리로. 그래서 이 뿌리로 인해서 다시 봄에 태어날 영양분을 여기다 저장하고 있겠죠. 이렇게 여기는 물을 다 빼고. 그래서 겨울에는 목이 기근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 뿌리로 되돌아간 거죠. 그리고 복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이제 그 명에 봄에 나갈 준비를 하는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겨울에 수가 목을 생한다 할지라도 기후가 추우니까 도리어 목의 병이 된다. 그래서 최대한 물을 다 밑으로 내려보내잖아요. 이 줄기에다 물을 안 남겨놓죠.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습한 금수는 끓이고 따뜻한 화기운을 좋아한다. 충분히 뭐 이 정도 설명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가 중하게 보이고 황화가 그러니까 중하게 보인다는 것은 첩첩히 그러니까 화가 여러 개 보이고 그러면 온룩 그 따뜻하고 따뜻함에 그 공이 있어서 뿌리에 되돌아가 다시 명이 시작되는 때 목의 병이 어찌 능히 이거를 보조할 수 있겠는가? 어찌 보존할 수, 목의 결점을 어찌하면 보존할 수 있겠는가? 화가 있어야 되겠죠? 자, 한번 그리고 모름지기, 기, 꺼려하는 거예요. 사절지지. 자, 사절은 우리가 12운성에 사절을 생각하면 되겠죠. 병사하며 절태양. 그럴 때 예컨대 절태양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병사절 여기 병사묘 사묘 있죠. 사묘절 이런 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끓여야죠. 그래서 다만 의 마땅하다 보다 생황지방 뭐요? 생해주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생을 주고 왕성해주는 그런 방향. 예컨대 여기 지금 목을 이야기한다면 목의 생지는 뭐죠? 목의 생지는
간목의 생지는 간목의 왕은 뭐죠? 비교죠. 묘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간목의 생지는 해수예요. 그러니까 이 생황으로 흘러가야지 사절지로 가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사절지로 가면 나무가 죽는 거죠. 여기 가면은 나무가 점점 살아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뭐니만 해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자 목의 궁통보감에 있는 목의 상태를 봤는데 간단히 보면은 자 봄의 목은 어떻게 된다? 아직은 차가움이 남았을 때는 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기 차가울 때 물이 너무 많아서 나무가 썩다시피 하면 좋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또 물이 없으면은 너무 건조해 버리니까 좋지 않기 때문에 수와 이 화가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토에 관한 얘기도 했죠. 토는 뭐다? 기본적으로 목에 있어서는 재물이다.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름의 목은 뭐가 필요할까요? 너무 건조하니까 목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수가 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수가 있어야 된다. 수가 너무 없으면 수가 없이 화가 강해버리면 여름에 화가 강해버리면 말라 비틀어서 타져버리겠죠. 그리고 이럴 때는 흙도 좀 얇아야지 너무 두꺼우면 안 된다. 왜냐면 이때는 토가 목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죠. 여름에. 자, 가을철의 목은 이제 뭐죠? 이게 낙엽 같은 거 떨어지고 다 이게 화의 기운도 이제 없어지고 아직은 좀 남아있지만 이제 갈수록 뭐예요? 중추로 갈수록 차가웠고 과일은 결실을 맺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차가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점점 화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뒤에 화가 얘기가 많이 나왔죠? 겨울철에는 뭐다? 겨울철에는 이 차가운 수보다는 뭐다? 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화가 필요하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